자, 오늘 주제는 경매로 판단해본 서울 아파트 시장의 현주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사실 통계라는 거는 여러 종류의 통계들이 있죠. 그래서 사실 기사들도 보면 어떤 이런저런 통계들을 막 갖다가 써요. 근데 통계라는 건 사실 왜곡이 있어요. 항상 왜곡도 있고 그 해석의 차이로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는데, 저는 어쨌든 경매를 하는 사람이니까 경매를 가지고 한번 데이터를 만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물론 이거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고요, 저희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어느 정도 또 그 설명이 될 것 같아서 데이터를 만들어 봤어요. 경매 데이터는 어떤 걸 쓸 거냐면요, 7월하고 8월에 경매 물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. 왜 7월 8월이냐? 지금이 마침 7월이고 8월이 막 지나가서 그런 것도 있고요. 7, 8월이 가장 그 부동산 비수기예요. 그건 아시죠? 왜 그렇죠? 그 휴가를 가죠. 사람들이 7월, 8월에서 다 휴가를 떠납니다. 그리고 가장 덥죠. 그래서 이 더운 시기에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. 날이 막 33도, 35도인데 무슨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막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런 짓을 왜 합니까? 사람들이 안 하죠. 거기다 지금 여행 가야 되니까 돈도 없죠. 그리고 애들이 방학을 해요. 그러니까 애들 방학했으니까 애들 챙기기 바쁘죠. 그리고 애들 데리고 또 뭐 여행 준비도 하고 뭐 이러면 시간이 금방 가버린단 말이죠. 그래서 매수 수요도 비수기고요, 전월세 수요도 비수기입니다. 왜냐면 사람들이 거의 2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이제 이동을 하는데, 7, 8월이 원래 사람들이 잘 집을 안 알아보니까 그때 계약을 한 사람들도 별로 없겠죠. 그러니 9월, 10월쯤에 계약을 한 사람들은 또 그 다다음 해 9월, 10월에 또 이사를 가고,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7, 8월은 되게 그냥 뜸한 시기예요. 자, 경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경매도 7, 8월이 제일 뜸해요.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. 그래서 그냥 제가 판단하는 건데, 이 7, 8월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면 가장 왜곡이 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가 준비를 한 거예요. 왜냐면 9월이나 10월 뭐 이럴 때 되면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뭐 투기 수요가 막 붙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. 한 채 사러 갔다가 두 채, 세 채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, 7, 8월은 어쨌든 다들 잘 안 살려고 하는 시기니까 이때가 뭔가 진짜 그냥 실수요자들이 돌아다니는, 꼭 필요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때가 아닐까라고 그냥 추측한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5년간의 7월과 8월의 아파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지난 그 과거가 어떻게 흘러왔고 현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. 자, 경매를 왜 당할 것 같으세요? 한번 맞춰보세요. 지금 댓글을 달아주세요. 자, 사람들이 경매를 왜 당할까요? 저는 경매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거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이제 이 데이터들이 신뢰가 이제 생길 거 아니에요. 자, 경매를 당하려면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? 무리한 투자 이런 게 아닙니다. 대출을 받아야 돼요. 대출. 자, 경매를 당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. 제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10억의 대출이 하나도 없어요. 그러면 제가 현금으로 10억을 주고 산 거죠. 근데 그 집이 7억으로 떨어진다고 한들 내가 경매당할 일은 없어요. 왜냐면 내 돈 가지고 했으니까 남이 나한테 뭐 돈 달라고 할 일이 없죠. 그래서 경매를 당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가 뭐가 있냐면, 대출을 받지는 않았지만 어떤 남한테 다른 돈을 빌려다가 막 썼는데 그 돈을 못 갚아서 이 뭐 아파트나 상가를 담보로 잡힌 적은 없지만, 그러니까 이 아파트나 상가에 갑자기 막 가압류나 압류가 막 들어와서 이게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대출을 받으면서 이 집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거는 경우도 경매를 당하고, 이걸 담보로 제공한 적은 없지만 내가 딴 데서 돈을 막 날려 먹어가지고 여기에 갑자기 가압류랑 막 압류가 들어와서 이게 경매를 당하는 경우가 있죠.
자, 그러면 이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에 뭔가 남의 돈을 썼는데 남의 돈을 썼을 때 못 갚았을 때, 맞죠? 못 갚았을 때, 정확하게는 이자를 못 냈을 때, 그럴 때 경매를 당합니다. 그러니까 남의 돈을 쓰고 못 갚을 때예요. 그러면 자, 또 하나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왜 빚을 못 갚죠? 사람들은? 자, 생각해 보세요. 왜 빚을 못 갚을까? 빚을 못 갚았으니까 경매를 당했겠죠? 그래서 팔리겠죠? 자,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? 가장 큰 이유. 자,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어요. 근데 내가 팔려고 했는데 잘 안 팔리는 경우겠죠? 자, 나는 10억 주고 집을 샀는데 대출을 7억을 꼈네. 근데 이걸 팔아서 빚을 갚아야 돼. 이자를 못 내겠으니까. 그래서 팔고 싶었는데 안 팔려요. 그러면 이게 이거 왜 안 팔리지? 안 팔리지 하면서 경매가 진행이 된단 말이죠. 이해되세요? 이런 경우가 있겠죠. 그리고 내가 팔려고 했어요. 그리고 실제로 사겠다는 사람도 있었어요. 그런데 거기에 압류나 가압류 같은 것들이 막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일반 매매인 사람들, 그냥 일반적으로 중개사에 들려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물건을 딱 봤는데 압류나 가압류 같은 것들이 막 들러붙어 있다. 그러면 사고 싶나요? 안 사고 싶나요?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삽니다. 왜냐면 뭐 102호가 있고 옆에 103호가 있죠. 근데 102호에는 막 가압류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. 근데 103호는 전혀 안 붙어 있네. 깨끗한 물건이에요. 그러면 어차피 가격 차이 크게 안 나면 그냥 깨끗한 거 사자. 이게 사람의 심리다. 괜히 남들이 이렇게 싸움이 막 붙어 있고 막 서로 소송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거기 껴가지고 제가 뭐 해결할게요 이렇게 할 사람들이 거의 없다. 맞죠? 자, 그래서 경매를 당하는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경매를 결국에 빚을 못 갚아서 끝까지 끌고 가는 이유는 주인이 결국에 팔고 싶었어요. 팔고 싶었거나 아니면 빚을 갚고 싶었거나 어떻게 해결을 해보고 싶었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.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다가 경매로 온다. 어렵지 않죠? 이게 경매입니다. 자, 그러면 자, 여기서부터는 이제 경매를 안 해본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경매가 이제 진행이 됐어요. 그러면 이제 판사가 자, 이거 며칠 날 팝니다 라고 이제 막 다 결정까지 했어요. 그러면 무조건 팔릴까요? 자, 대답해 보세요. 무조건 팔릴까요? 경매로 나오면 무조건 팔리나요? 그런데 답은 아니요예요. 아니요. 왜냐면 우선 감정가격이라는 게 있죠. 예를 들어 내가 감정을 1월 1일에 딱 받았네. 그러면 1월 1일에 바로 경매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한 5, 6개월 걸립니다. 그러면 감정가격이라는 게 만약에 10억에 딱 결정이 됐는데 그 사이에 시세가 막 떨어질 수도 있어요. 그러면은 실제 경매가 시작되는 날에는 시세가 8억밖에 안 된다면 감정가는 10억인데 시세는 8억인 경우도 있겠죠. 그러면 안 팔리고 유찰이라는 게 돼요. 가격이 이렇게 20% 30%씩 막 떨어집니다. 그런데 그러다 보면 계속 떨어지면 누가 낙찰을 받아가겠죠. 5억이나 6억까지 떨어지면 누가 사가겠죠.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게 팔리는 날 전에 경매가 취소되기도 해요. 경매는 취소되는 경우도 꽤나 많다. 자, 취하라는 게 있어요. 경매가 취소된다는 거. 그다음에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 입찰일이 막 뒤로 밀리는 거야. 그리고 연기라는 것도 있어요. 그냥 기한을 알 수 없게 그냥 밀려버리는 게 있고, 정지, 갑자기 그냥 멈추는 것도 있고, 기각 해가지고 판사가 그냥 취소시켜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. 뭐 이걸 설명할 건 아니지만 경매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팔려서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 경매가 나와서 취소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, 지금. 그러면 왜 취소가 될까요?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왜 취소가 될까? 그러니까 가장 많이 취소되는 경우가 뭐냐면 그 소유자 있죠, 채무자, 돈 빌린 사람이 빚을 갚아버려요. 내가 빚을 못 갚았어, 이자가 못 냈어. 그래서 경매를 당했지만 경매가 한 6개월, 7개월 간단 말이죠. 그럼 그 사이에 내가 어디서 돈을 막 구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내가 부랴부랴 돈을 갚았네. 그러면 경매가 취소됩니다. 맞죠?
내 돈 내놔 해가지고 경매를 쳤는데 돈을 줬죠. 그러면 경매가 취소돼요. 그리고 채권자, 돈 빌려준 사람 있죠? 돈 빌려준 사람이랑 어떻게 합의가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진짜 이자 드리고 다 할 건데 한 6개월만 좀 봐주세요. 한 3개월만 봐주세요. 그럼 제가 어떻게 돈 구할 수 있습니다. 제가 뭐 팔고 하면 돼요. 라고 채권자를 설득할 수도 있죠. 그럼 그 채권자가 들어보고 이해가 되면은 경매를 취소시켜 주기도 합니다. 왜냐면 자기도 얘가 빚을 잘 갚을 거라는 보장만 있다면 계속 이자 받아 먹는 게 좋죠. 그러니 채권자 합의해서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요. 이게 지금 뒤에 나올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개념을 설명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빚을 못 갚아서 경매 당할까봐 막 부랴부랴 팔으려고 했는데 못 팔았었죠. 근데 경매를 당했어도 당해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팔려고 노력을 해요. 이 소유자들은. 그런데 마침 사겠다는 사람이 있네. 그러면 그 사람한테 팔 수 있다. 저는 옛날에 아파트 살 때 막 가압류 붙어있고 압류 막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도 많이 샀었거든요. 제가 현금 싸들고 가가지고 하나하나 갚아가면서 막 삽니다. 근데 그렇게 할 사람들, 그렇게 마인드 센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. 그래도 할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렇게 경매로 가기 직전에 금매 가격 정도로 해가지고 서로 합의하에 정리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죠. 자, 그래서 엑셀 파일을 제가 아까 뭐 만들었거든요.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. 지금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뭐냐면 경매 물건이 과거 5년 전부터 매년 어떻게 그 물건 개수가 나왔는가, 그리고 이게 나온 경매 물건이 낙찰이 됐는가 아니면 중간에 취소가 됐는가, 이거를 표시한 데이터예요. 자, 다시 설명할게요. 자, 매년 7, 8월에 경매 물건이 얼마나 나왔는가, 그러니까 올해는 경매가 몇 개 나왔는데 뭐 작년엔 몇 개 나왔다 이런 거죠. 그리고 그 나온 물건이 끝까지 가서 낙찰이 됐는가 아니면 중간에 취소됐는가, 이거를 제가 표현한 데이터예요. 이해되시죠? 자, 그러면 이 글자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2014년입니다 15년 16년 17년 18년 이렇게 돼 있어요. 자, 그러면 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7, 8월에 지방아파트 경매 결과입니다. 맞죠? 그러면 지방이라는 게 뭐냐? 수도권을 제외한 거예요. 그럼 수도권이라는 건 뭐냐? 서울, 인천, 경기를 뺀 겁니다. 이해되시죠? 자,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어떻게 됐는가? 7, 8월 두 달간에 1300개가 나왔어요. 1300개. 그런데 그 중에 1000개가 낙찰이 됩니다. 1000개. 그리고 약 300개 정도만 취소가 돼요. 변경이 되고 연기가 되고. 어렵지 않죠? 그러면 지금 이 물건의 개수를 보세요. 그럼 계속 줄어들죠. 계속 줄어듭니다. 언제까지? 2017년까지 줄어들죠. 그런데 2018년에는 갑자기 물건이 늘어나요. 맞죠? 2014년도보다 훨씬 더 늘어났죠? 지금은 1400개까지 늘어납니다. 자,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? 자, 경매를 왜 당한다고요? 빚을 못 갚아서, 이자를 못 갚아서. 그러면 왜 못 갚죠? 팔려고 그랬는데 안 팔리니까. 맞죠? 집값이 떨어져서 예전의 시세만큼 못 받을까봐.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? 자, 무슨 소리냐? 17년이 거의 꼭지였다는 거예요. 꼭지. 자, 15, 16년도까지는 계속 어떻게든 사람들이 버텼죠. 버텨가지고 집값 하락을 막 막았어요. 이자를 막 내가면서 버틴 거예요. 지방 사람들은. 근데 17년도 이후로는 못 버티겠다고 해서 막 경매가 나오는 거예요. 이거 집값이 너무 떨어진다. 안 되겠다. 차라리 그냥 경매 당하는 게 낫겠다. 막 이러면서 막 쏟아져 나온 것이다. 그렇게 보셔야 된다 이거죠. 그런데 보세요. 이 노란 선은 뭐냐면 매각률이에요. 매각률. 매각률이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경매가 나왔는데 끝까지 가서 팔린 거. 팔린 게 몇 퍼센트인가? 자, 그건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.
맞죠? 거의 흡사하죠. 거의 75%에서 80%를 유지하고 있죠. 그러니 경매에 나오면 결국에 한 80% 정도는 그냥 다 팔린다. 근데 그걸 뭐 누가 중간에 취소시키고 뭐 이런 일들이 거의 없었다. 대부분 팔려버렸다 이거죠. 그러니 순전히 물량이 늘어난 것밖에 없지 나머지 변화는 없잖아요.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. 지방은 이랬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제 인천을 만들어 봤어요. 인천은 어떻게 되는가?